5세대 실비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기존 실비에 비해 조건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나 매체에서 자극적인 내용들만 내보내다 보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렴한 5세대로 전환을 해야 한다. 아니다. 무조건 옛날 실비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만 들으시기보다는 각 실비의 장단점을 남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내린 판단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평온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번 5세대 실비가 출시되며 기존 1, 2세대 실비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까지 공개됐는데요. 오늘 영상 한 편이면 나에게 전환이 유리한지 유지가 유리한지 또는 기존 실비를 할인받는 게 나을지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4천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내가 사용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돌려주는 보험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와 매년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한도를 자랑하지만 이런 실손보험도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었는데요. 보장이 너무 좋다 보니 오히려 과다 의료 서비스나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보험료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며 제도 개선이 되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죠. 본인 부담이 0%에서 20, 30%로 확대됐고 과잉진료 비급여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장 한도 제한과 횟수 제한, 그리고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제 시행을 통해 방어를 해왔지만 사실상 현재까지는 과도한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고 의료 인력들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상당수를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청구도 안 하는데 갱신시 보험료는 남들과 똑같이 올라가니 보험료의 불공정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만 판매됐다 보니 언제든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실제로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건강하고 청구를 안 하는 사람은 저렴한 5세대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옛날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는 할인 제도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상승하는 보험료에 지친 여러분께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곧 다가오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가장 먼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실비보험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주기가 몇 년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몇 세의 종료가 되는지, 또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비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각각 나뉘어 있는데 최소한 본인이 몇 세대 실비인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부르며 해당 실기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에서 만원 정도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며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장해주는 실비로 판매됐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가 따로 분리되었으며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판매한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장됐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 청구 시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시스템이 도입됐고요. 2026년 5월부터 판매된 5세대 실비보험에서도 비급여 할인, 할증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세대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4세대와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에 비중증 비급여 치료 시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만큼 반대로 보험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이 실비보험 비교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현재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중반부터 3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5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면 실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강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 문제의 중심에 있는 실비는 바로 1세대와 2세대 실비인데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의 적용 대상이시기 때문인데 이번에 출시된 5세대 실비보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세대 실비는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등장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는데요. 사실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한 급여나 중증 의료비는 확실히 지켜주되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의 원인이 되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하게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선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되어 합리적으로 개편이 되었고 저출생 시대에 맞춰 임신과 출산 그리고 발달장애와 관련된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암,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증 비급여 치료는 필수적인 만큼 기존처럼 자기부담금 30%를 유지하여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실비보다 더 개선이 된 부분도 있는데요. 4세대에서 사라져서 아쉬웠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500만원 한도로 다시 부활했는데요. 큰 병에 걸렸을 때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막아주는 정말 다행이고 정말 반가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감기나 복통,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진료는 상황이 다릅니다. 입원과 통원 모두 자기부담금이 50%로 껑충 올라가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딱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더 아쉬운 건 보상 한도 또한 기존 5천만 원에서 연간 1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미용과 성형 정도만 안 됐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일부 비급여나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아예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5세대 실비는 병원 갈 일이 정말 잦은 분들에게는 실비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대신 이런 보장 축소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저렴했던 4세대와 비교해도 약 30%, 기존 1, 2세대 대비로는 절반 이상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즉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건강하고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은 전환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험사들이 1, 2세대 실비를 돈 주고 재매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이 이야기가 드디어 공식 발표됐습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전산 준비를 거쳐 2026년 11월부터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여러분께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지 두 가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대로 기존 가입자분들의 옛날 실비를 돈 주고 사는 구조는 아니지만 들어보시면 꽤나 괜찮은 혜택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1, 2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같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약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1, 2세대 가입자분들 중 청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고 청구를 안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구조였잖아요. 만약 계획대로 30에서 40%가량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면 지금 보험료 때문에 전환해야 하나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사인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혜택이니까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 전환하지 마시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연말까지는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아서 아예 5세대로 갈아타시려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기존 1, 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을 하면 저렴해진 5세대 보험료에서 3년간 5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나는 아무리 봐도 5세대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환하지 마시고 할인 제도가 시작되는 올 11월까지 무조건 기다리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13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재가입 주기가 오면 강제로 최신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당장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미리 바꿀 필요 없이 현상 유지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1세대 및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평생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절대 지금 성급하게 실손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11월에 특약 할인 제도와 전환 할인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그때 가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온 상태니까요. 5세대로 전환하는 건 절대 싫었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그냥 해지를 해버린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노후에 실비를 해지해버리면 재가입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실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께도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빠른 정보,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